네, 이번 시간에는 워크골, 끝그림을 일치시켜라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끝그림, 뭐 쉽게 얘기하면 목표를 일치시켜라 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리더는 리더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 직원들 책임감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성원들 또한 원하는 일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자율이에요. 자율. 리더도 자율을 원합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을 원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직원들에게 자율을 보장해 줄까요? 리더 입장에서도 자율을 보장해 주는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본 걸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에 거기를 보고 있는 리더였다면, 처음에 엉뚱한 걸 막 닦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 그거 우리 차 아닌데 왜 우리 차 닦어?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차가 우리 차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만에 내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 차를 닦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서 야, 좀 빡빡 닦거라, 열심히 닦거라, 거기 그게 뭐니? 뭐 이러면 이제 꼰대 소리 듣는 좀 나쁜 상사가 되는 거죠. 뭡니까?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유를 우리는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 명언이 하나 있어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영웅이 있죠. 뉴욕 양키스 포수로 했고 뉴욕 매츠 감독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한 얘기, 이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어떤 건가요? 가난함, 건강이 나빠지는 거, 가족이 화목해지지 않는 거, 이런 거겠죠. 개인으로 보면. 조직, 우리 팀으로 볼게요. 우리 팀원들이 우리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 팀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성과를 달성 못해서 저성과 팀 이렇게 돼가지고 승진도 한 병 못하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은 누구의 성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가장 큰 성과를 낼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성과 날까요? 임원을 위해서요? 팀장을 위해서? CEO를 위해서? 뭘까요? 저는 팀장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나를 위하는 거지만 우리가 팀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CEO를 위해서 일한다. 결국은 우리 팀이 잘 돼야 그걸로 우리 본부가 잘 되고, 본부가 잘 돼야 회사 전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팀장의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회사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거의 90%, 절대적인 다수는 팀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이 팀장, 실장, 본부장,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팀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얘기는 곧 팀의 성과를 위해서 일한다.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의 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Keep Your Job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포스트잇 2장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팀장이 자기 팀원에 대해서 내가 업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5개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포스트잇을 한 장을 주면서 팀장인 내가 우리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5개를 적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2개를 갖다 똑같이 적었잖아요. 이거를 맞춰봐서 4개 이상 맞지 않으면 Keep Your Job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네. 팀장이 업무상 기대하는 거 5개 중에 4개를 팀원이 모르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자기의 보스, 리더인 팀장이 기대하는 걸 5개 중에 4개도 모르는 사람이 직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했더니 2.2개 정도가 맞더라고요. 대기업이. 그리고 중소기업은요. 하나 정도 맞아요. 이런 게 바로 현실입니다. 팀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보면 돼요. 내가 업무상 중요한 거. 여기서 있잖아 보면요.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아니고요. 업무상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팀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팀원이 먼저 적은 다음에 팀장님한테 주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팀장님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잠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항상 팀장님한테 업무 맞춰서 하려고는 하는데요. 혹시 팀장님이 업무상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팀장은 바로바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도 뭔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3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팀장님 그거 말고 한 2가지 정도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또 무슨 얘기 해줄 겁니다. 그걸 외웠다가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썼던 거하고 팀장이 얘기해 줬던 거하고 딱 맞춰봐서 4개 이상 안 맞으면 난 회사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팀장 아직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업무를 할 동안에 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를 내 업무의 우선순위에 놓고 일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한 번 해보면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쭉 맞춰가면 좋은데요. 팀장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해봤더니 일치도가 높은 직원들과 낮은 직원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과 소통이 많은 팀원이 일치도가 높더라. 이게 당연하죠. 그러면 소통이 별로 없는 내가 팀원이라면 일치도가 별로 안 높겠죠. 그 다음에 리더와 함께 한 시간이 길수록 일치도가 높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으로 왔다든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외부에서 왔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처음 만났다든가 이러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낮고 리더에 맞추려는 사람들은 일치도가 높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소통, 그 다음에 같이 일한 기간, 그리고 업무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맞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팀장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팀원이어도 또 한번 해가지고 이걸 맞춰보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툴은요. 쉬워요. 이거는 업무를 좀 지시하고 받을 때 하는 건데 3W1H 룰이라는 겁니다.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팀장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겁니다. 3W는 what, why, when, how 이걸 갖다 앞자를 딴 겁니다. what, 팀원에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야 그거 좀 대충 좀 해봐. 그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팀원 입장이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번째,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리더는. 우리 직원들은요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뭐냐 일단 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의 목적을 모르고 하게 되면은 성과가 안 날 뿐더러 잘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팀원이라면 팀장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일의 목적이 이게 맞나요? 이것 때문에 이거 시키신 건가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업무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합의해라입니다. 이게 when입니다. when. 네.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리더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딴 것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것까지 합의해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강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김 대리님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간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팀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물음표 하나만 넣으라는 겁니다. 이거 이때까지 해가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예, 한 번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때까지 해줄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느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질을 줄일 수 있고요. 내가 팀원 입장이라면 이때까지 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면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넓게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팀원 입장에서는 지시를 딱 받으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내가 이제 팀원이라면 팀장님께 이 일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지시할 때 그리고 업무를 지시 받을 때 3W1H로 하면 좋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팀장님에게 맞는 거고요. 사실 팀원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선 좋은 팀장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팀장님이 혹시 이렇게 지시 안 하시면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끝그림을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리더가 지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이시라면 상관이 지시한 거를 군대에서요. 상관이 지시한 걸 부하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복명복창. 야, 이거 웬 구닥다리야. 무슨 복명복창이야.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이게 복명복창이 영어로요. 리포트 리피트예요. 줄여가지고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업무 지시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김 대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 이때까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시했는데 그 일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그때 그때는 그냥 한번 검토만 해보시라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미슈가 나서 실제 직원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업무 성과도 떨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 리포트 리피터라는 겁니다. 이거 이때까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요, 네가 아니고요. 예,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업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넵 이게 아니고요. 예, 지시하신 이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RR을 좀 이렇게 업무 지시나 보고 시에 활용하자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워크골 해가지고 끝그림을 일치시키는 세 가지의 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